결혼이라는 게 이다지도 힘든 일인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정말 결혼에 관련된 모든 준비를 다 끝내놓고 결혼식 날짜만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저도 조만간 따뜻한 5월에 행복한 신부가 되는 줄 알았지요.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참 세상은 생각한 것처럼 녹록지만은 않네요. 결혼 예정이던 남자친구와는 연애도 꽤 길게 했고 연애 중반쯤부터는 알게 모르게 서로 결혼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도 별다른 우여곡절 없이 우리가 결혼하게 된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기도 했고요. 결혼 준비하던 동안에는커녕 연애하는 동안에도 내 남편 될 사람이 이다지도 효자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알았다면 결혼도 다시 생각해봤을 테고 이런 일도 겪지 않았을 텐데 싶네요. 그냥 넘어갈 일이 있고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저 말 안 하면 어물쩍 넘어가려나 싶었나 봅니다. 결혼식 날짜까지 다 잡아놓고 아직도 마무리가 안 지어진 게 단 하나 있었는데 그게 신혼집 문제였어요. 남자친구는 중견기업을 다니고 있었고 직종도 요즘 일자리 구하기 좋은 수요가 많은 직장이라서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의 기회도 열려있는 전망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연봉도 또래에 비해서 꽤나 높은 편이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제가 몸담고 있는 업계에서는 나름 소위들 말하는 방구 좀 낀다 하는 사람이에요.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쑥스럽지만 제가 대학교에 재학 중인 시절부터 시작한 일이 있는데 그때부터 반응도 좋았고 벌이도 좋았고 해서 아예 이걸 제 생업으로 삼고 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로 할 수 있는 프리랜서 일이고 그래도 이 바닥에서 대학생 때부터 꽤나 오랜 기간 일을 하고 있으니 이제는 제가 일거리를 찾지 않아도 개인적으로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남자친구보다 벌이는 조금 낮을 수도 있지만 그건 제약이 나름이기도 하고 집에서 근무하다 보니 그만큼 시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나름 만족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부터 서로 얼마나 돈을 모았는지를 알려주게 되었는데 남자친구가 8,500 정도를 모아놓은 상태였고 저는 일한 기간도 길고 제 직업 특성상 출퇴근 없이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 딱히 돈 쓸 곳도 없어서 1억 정도가 모여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저희 또래치고는 두 사람 다 꽤나 잘 모아놓은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이 돈 가지고 서울에 어디 아파트 하나 구하기는 대출 없이 하늘의 별 따기나 마찬가지였어요. 아직 결혼 자금이 많이 모자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나 남자친구나 결혼하기에 나이가 너무 늦은 편은 아니었으니 차라리 돈을 좀 더 모을 때까지 결혼식을 뒤로 미루자는 이야기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 집 쪽에서 식을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왔어요. 예비 시아버지 되실 분이셨던 남자친구 아버지가 올해 희망퇴직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퇴직하기 전에 식을 올렸으면 싶다 하셨다더라고요. 거래처 사람들의 안 친한 동료 직원들부터 밑에 부하 직원들부터 해서 몇 명은 더 저희 결혼식에 얼굴을 비출 테니 그렇게 되면 축의금이 더 들어오지 않겠냐는 게 주된 이유였어요. 솔직히 그게 무슨 계산인가 싶었습니다. 당장 저희가 결혼을 미루려던 건 아직 준비가 다 되어 있지 않아서 모자란 준비를 하고 싶다는 뜻이었는데 남자친구 아버지가 무슨 직원 수가 5,000명이 넘는 그런 곳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신데 말이에요. 기껏해야 많이 잡아도 회사 일로 관련된 사람들이 하객으로 온다 쳐도 그 수가 50명이 넘진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축의금 들어오는 거야 계산해보면 크겠지만 어차피 식대로 나가는 고정비 지출도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따지고 보면 대충 200~300만 원 축의금으로 더 받자고 하는 건데 솔직히 당장 그 돈 때문에 저희가 대출을 크게 받아서 시작하는 게 이치에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자친구한테도 이건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했고요. 남자친구가 알겠다고 하면서 얼마 뒤에 저희 결혼하게 되면 집에서 2억을 지원해주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려왔어요. 사람 마음이란 게 결혼식 날짜를 서두르라고 할 때는 원망스러웠는데
또 막상 저희 어려운 점을 해결해줄 해결책을 떡하니 들고 오니 그런 마음이 싹 사라졌었어요. 부모님 도움 없이 결혼할 생각은 아니었지만 난데없이 2억이라는 엄청 큰 돈을 지원해 주신다니 숨통도 트이고 엄청 감사하기도 했지요. 친정 부모님께서도 그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똑같은 금액은 해줄 능력이 안 되지만 1억 정도는 어떻게 마련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난데없이 여유 자금도 많이 생기고 저희 부모님 부담스럽게 만든 것 같아 죄송스럽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정도 돈이면 서울에 대출 없이 집도 구하고 이왕이면 인테리어까지 싹 다 뜯어고칠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여유 자금이 생기니 강남 쪽이나 요즘 뜨는 지역의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은 욕심도 생겼는데 그 정도의 돈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 이상을 대출로 더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욕심부리지 말고 형편에 맞는 집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공부도 이만큼은 안 해봤다 싶을 정도로 열심히 발품손품 팔면서 알아봤어요. 그러다가 하나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찾게 되었어요. 주변에 마트라든지 인프라가 너무 잘 되어 있었어요. 단 하나 단점이 있다면 지하철역에서 거리가 좀 되는 위치기는 했는데 그 부분은 딱히 신경 쓸 바는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다니는 회사에서 가깝고 어차피 자차를 사용해서 출퇴근을 하니 딱히 대중교통이 중요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어쩌다 한번 이용하게 될 대중교통 때문에 그 집을 포기하기는 너무 아쉬운 지경이었습니다. 특히나 집에서 일하는 저에게는 서울 도심에서 전망도 좋고 일에 지친 제가 주변에 도보로 잠깐 머리 좀 식힐 수 있게 들어선 주변 환경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거든요. 비교적 신축이기도 해서 딱히 많이 손볼 것도 없고 거기에 역세권도 아니다 보니 돈도 어느 정도 절약이 되겠더라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혼수며 자동차의 집 고치는 비용까지 딱 끝내고도 조금 남을 정도로 말이지요. 그래서 남자친구와는 그 집으로 신혼집을 정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끝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자친구가 그 집은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다른 집으로 알아보자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서로 의견 공유하면서 집도 어떻게 꾸며놓을지 정하고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난데없이 그 집은 아니라고 하면서 다른 집을 알아보자니 어이가 없었어요. 이유나 들어보자고 물어봤더니 대중교통이 불편해서 안 좋을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차 끌고 다니는 사람이 무슨 대중교통이냐 되물었더니 그것도 그거지만 일단 방이 2개밖에 안 돼서 싫다고 하더라고요. 방이 2개이긴 하지만 2방이 전부 엄청 넓게 뽑힌 집이거든요. 나머지 방 하나는 전망도 좋고 해서 집에서 일하는 제가 사무실 겸용 서재 같은 느낌도 해서 어차피 남자친구가 퇴근하고 오면 저도 아무리 재택근무라지만 일을 붙들고 있을 생각이 없으니 그 방에서 같이 여가도 즐기고 하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었거든요. 침실이야 어차피 잠만 자는 곳이고 거기에 붙박이장 설치하고 화장대 놓고 해서 쓸 계획이었어요. 본인도 그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고 동의했었고 말입니다. 그런데 대중교통 이야기랑 똑같이 이제 와서 그게 그 집을 사면 안 되는 이유라고 하면서 반대를 하고 나서니 저는 조금 어이가 없었지요. 그런데 그제서야 한다는 말이 방이 2개짜리 집은 너무 불편할 것 같다고 하면서 생각해보라고 앞으로 우리 사이에 아이도 태어나고 하면 어차피 나중에 또 이사를 가야 할 것이다.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탁 트인 전망이며 모든 게 마음에 드는 집이었지만 남자친구 말도 일리가 있어서 아쉽지만 다른 집을 알아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방 2개짜리 집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게 남자친구의 의견이 아니고 남자친구 부모님의 뜻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리저리 백방으로 알아보다가 조금 지은지된 아파트기는 하지만 평수도 넓고 방도 3개짜리에 적당히 괜찮은 매물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역시 대중교통편이 살짝 애매하다는 것이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크게 상관할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남자친구가 대중교통을 문제로 걸고 넘어지니 그때부터는 저도 남자친구한테 다른 이유가 있어서 대중교통에 저렇게 집착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대체 차 끌고 다니면서 대중교통에 그렇게 집착을 하느냐고 대놓고 물어봤어요.
남자친구는 머뭇거리더니 대답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연애하면서도 몇 번 봐서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불리한 상황이거나 뭔가 숨기는 게 있을 때 꼭 저런 식으로 나왔었거든요. 숨기는 게 있구나 싶어서 계속 추궁하니 결국엔 그렇게 나온 진짜 이유에 대해서 털어놓더군요. 자기는 차를 타고 다니니까 대중교통은 딱히 필요가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불편할 거라고 애매하게 돌려서 말을 하더라고요. 이 집에 나 말고 또 누가 불편할 만한 다른 사람들이냐고. 나는 어차피 집에서 일하기에 대중교통이 크게 필요가 없고 오히려 주변에 도보로 상가가 조성되어 있는 곳이 좋다고 한 거 기억 안 나냐고 했지요. 그러니 남자친구는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하는 표정으로 결국 모든 진실을 털어놓더군요. 남자친구한테 이제 대학교 졸업반인 남동생이 있어요. 저한테는 시동생 될 사람이고 결혼 이야기 오가면서 남자친구 부모님은 몇 번 뵙지 않았지만 그나마 저희 또래라고 할 수 있는 남자친구 동생은 몇 번 만나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 말이 자기 동생이 학교 다니고 그러려면 지하철을 타야 할 텐데 제가 마음에 든다고 하는 집들은 전부 다 지하철 타기 불편한 집들밖에 없지 않느냐며 저보고 그 부분은 양보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이가 없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더라고요. 저보고 양보를 하라는 게 다른 이유도 아니고 시동생이 불편할까봐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였고 애초에 우리 신혼집인데 당신 동생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따졌지요. 그러니 그제서야 이젠 다 들켰으니 어쩔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말을 꺼내더군요. 사실은 동생이 졸업하고 취직할 때까지 같이 한 집에 살게 되는 게 지원받기로 한 결혼자금 2억에 대한 조건이었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그걸 조건으로 냈건 당신 부모님도 그렇고 그걸 좋다고 수락한 뒤에 나한테는 상의 한마디도 없이 숨기고 있던 너도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돈이면 받을 생각 없다고 당장 남자친구 어머니께 말씀드리러 가자고 해서 남자친구 집으로 향했지요. 그런데 남자친구 뻔뻔함은 남자친구 어머니에 비하면 세 발의 피조차도 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저보고 너 돈 많냐고 물으시면서 돈 없다고 징징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왜 준다는 돈도 안 받고 튕기고 있느냐고 나오더군요. 그러면 애초에 처음부터 저한테 제대로 설명해주지. 남자친구 동생을 덤으로 데려가는 조건을 숨겼느냐 따졌지요. 그러니 남자친구 어머니가 그대로 말을 받아치는 겁니다. 당신들이 저희한테 무슨 갓난쟁이 맡기는 것도 아니고 올해 졸업하는 둘째 통학하기 편하게 방 한 칸만 내달라는 건데 그게 어려운 부탁이냐 하시더군요. 어차피 밥 먹는데 숟가락 하나만 더 놓아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거기에 제가 회사도 안 나가고 집에 있는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둘째 뒷바라지도 제가 어머니인 당신보다 더 잘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제가 며느리니까 도련님 어려워하면서 밥도 굶기지 않을 테니 자기는 얼마나 마음이 놓이겠냐고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지지 않고 제가 집에서 노는 게 아니고 일을 하는 거라고 뭔가 단단히 착각하시는 것 같다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니 남자친구 어머니가 한다는 말이 그런다고 제가 점심을 굶을 건 아니지 않냐면서 저보고 뭘 그렇게 비싸게 구냐시대요. 식가족 뒷바라지 하는 거 어차피 며느리가 할 일인데 거기에 돈까지 준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뭐가 있냐면서 말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 애초에 결혼자금 지원해주는 거 안 받고 당신 아들하고 둘이서 알콩달콩 잘 살겠다가 아니라 이 결혼 뒤집어버리러 온 거라고 말을 먼저 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 제 발로 식모자리에 지원을 하겠냐고. 그리고 남자친구 동생도 제가 몇 번이나 만나봐서 아는데 장담컨대 절대 취직 못 할 거라고 한마디 해줬습니다. 까불거리고 부침성 좋은 성격이니 결혼하면 하루 이틀 재워주는 거야 하겠지만 저보고 아예 데리고 살라니요. 2억이라는 금액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혹덩이 떠넘기고 받아야 하는 돈이라면 제 쪽에서 거절한다고. 그리고 이 결혼도 그냥 없던 일로 하자고 하고 들고 일어났지요. 으름장 놓는 게 아니고 진심이라고 무슨 조건을 걸어와도 저는 더 결혼 생각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 남자친구 어머니도 같이 언성을 높이면서
나도 너같이 시대가 어려운 줄 모르는 며느리는 받을 생각 없다면서 성질을 내더군요. 차라리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뒤늦게라도 반성해서 제 발목 잡고 늘어질까봐 걱정을 했거든요. 그래도 몇 년을 만나왔는데 헤어지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결혼 후에 처할 거를 생각하면 절대 아쉬움이 남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식장 예약해둔 거며 스드메며 전부 다 취소해버렸지요. 위약금이 조금 나와서 일단 제 돈으로 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결혼이 누구 때문에 파국으로 치달은 건데 위약금을 제 돈으로 해결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지요. 들어간 비용의 절반은 받아낼 계획이었는데 남자친구가 마침 연락 잘 했다고 만나서 꼭 좀 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며 한번 보자고 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해서 그런 건 아니고 어차피 그 돈 받아내려면 직접 만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다 싶어서 자리에 나갔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꺼내는 말이 참 어이가 없더군요. 엄마가 그러는데 하면서 말을 꺼내더라고요. 잘못했다고 빌면서 나와도 단칼에 잘라버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일말에 고민할 가치도 없는 말을 꺼내더라고요. 사실 지원해주기로 했던 그 돈이 전부 대출이었다더라고요. 그런데 파혼을 하게 되면서 더 이상 그 대출금이 필요가 없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일찍 갚아버리게 되면서 중도성환 수수료가 발생했는데 원금이 워낙에 크다 보니 수수료도 꽤나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네 엄마가 말하길 파혼의 원인이 저한테 있으니까 저한테 그 돈을 받아오랬다고 하는 겁니다. 저를 보자고 한 게 저한테 사과하려던 것도 아니었고 뭣도 아니었고 끝까지 구질구질한 모습 보여주러 나온 거였던 거예요. 일말의 기대조차 없었지만 이딴 사람들한테 제 돈을 찾으러 온 제가 다 바보 같더라고요. 정말 드라마에서나 보던 거였는데 저도 모르게 제 손이 마시고 있던 커피잔으로 향했고 남자친구 얼굴로 철썩 끼얹어 버렸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콩닥콩닥 벌벌 떨리네요. 남자친구한테 내가 마시던 게 아이스 커피라서 다행인 줄 알라고 했어요. 뜨거운 커피였어도 똑같이 부어버렸을 거라고요. 잘 생각해보라고. 파혼이 과연 나 때문인지, 너를 포함한 이기적이고 염치 없는 니네 가족들 때문인지요. 애초에 대출받아서 주는 거였으면 올해 희망퇴직하는 너네 아버지가 그 대출을 어떻게 갚았겠냐고. 안 봐도 네가 갚게 될 돈이었다는 게 뻔한 거 아니냐고 했지요. 그 말을 들으니 남자친구도 뭔가 깨달았는지 엄청 복잡해 보이는 표정을 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군요. 정신 차리라고. 효자인 척 하기 전에 네가 부모님한테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도 좀 깨달으라고 했습니다. 동생 뒷바라지 해주고 인심 써주는 듯 돈도 척척 내주지만 결국엔 그 빚은 다 너가 갚게 될 거 아니겠냐고요. 어차피 나랑은 두 번 다시 볼 사이가 아니지만 그간 만나온 시간과 정이 있으니 충고 한마디만 해주겠다고 했어요. 너네 가족 끊어내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는 없을 거라고요. 그 잘난 네 가족애랑 효심 때문에 너는 평생 나를 놓치게 된 걸 후회하게 될 거라고 말해주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관련해서 들어간 위약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절반 저한테 보내주지 않으면 그 돈보다 더 큰 비용이 드는 한이 있더라도 법대로 처리할 거라고 했습니다. 같이 예약했으니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러니 어디 내뺄 생각 하지 말고 3일 시간 줄 테니까 그 돈부터 보내라고 하고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파혼한 지금에는 가끔씩 후회가 들 때도 있어요. 오래 만난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어서 결혼 목전까지 가서 뒤집어 엎게 되어서 후회가 드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무래도 일찍부터 일을 시작했고 그 일이 회사에 나가 사회생활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 사회생활 경험이 너무 부족해 사람 보는 눈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요. 혼자서 일하는 것도 잘 벌리긴 하지만 저도 저대로 진짜 사회를 경험해보기 위해서 요즘은 제가 다닐 수 있는 회사를 알아보고 있어요. 파혼은 파혼대로 하게 되었지만 그 부분은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돈 내고 부모님 없는 돈까지 끌어와서 시댁 식구들 뒷바라지 해주는 신무살이를 하러 제 발로 들어갈 뻔한 걸 말았으니 말이에요. 당장은 다른 사람을 만나보고 싶은 생각도 들겠지만 좀 더 사회생활하며 직접 경험해보고 사람 보는 눈도 좀 키워간 뒤에 다음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